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한미 정상회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65%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코스닥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4% 강세 흐름 800포인트 선 위쪽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해볼게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오늘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리뷰 주인공은 노머스인데요. 오늘장에서 6% 무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15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노머스 강조해 주셨던 김민수 대표님이신데요. 1월 기준으로는 최고가 기준 목표가 84.5%, 그리고 8월 공개해 주셨던 8월 12일 기준으로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2.2%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엔터 종목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 안에서 노머스가 누릴 수 있는 수혜 폭도 상당히 크다라는 분석이죠. 자, 노머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대표님? 두 번 했었네요. 그러게요. 네,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노머스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엔터 쪽에서 하나의 작은 종목이지만 성과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었을 때 가장 주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빨라요. 예. 즉 한미 정상회담 끝났으니까 이제 한미 아니라 이제 한중, 중국과의 관계 회복 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그쪽을 더 챙길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강합니다. 그동안에 또 좀 주춤했었던 호텔 쪽들, 서부 그것도 저희 했었던 거죠. 예. 뭐 그런 거부터 다시 한번 또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은 갖고 있게 되면 언젠가는 모멘텀 맞고 또 들어오긴 하는데, 또 약간 엇박자 타게 되면 그게 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들은 지금부터 또 결국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가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이제 피날레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마치 또 체크해야 될 좀 흐름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노머스가 지금 직접 고점대 들어오다 보니까 살짝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한 38,000원대 전후에서는 차익 매물을 조금 고민을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비중 줄여서 그다음에 나머지 비중만 추세는 맞추고 저항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삼각수렴 맞춘 다음에 다음으로 레벨업 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적은 올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노머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이제 중국과의 모멘텀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노머스는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관광 열풍도 뜨거운데요.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아주 뜨겁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함께 노머스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나 일단은 꽤 많은 수익 폭을 누렸던 만큼 일단은 비중 축소로 조금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고요. 그와 함께 서부 T&D 이전에 김민수 대표님과 만나봤던 바가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장에서 7.5%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미국 관세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전력기기주가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최근에 나타내기도 했었죠. 관세 우려의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담아봐도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력기기주 지금 우리가 좀 매수를 고민해봐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네, 전력기기 아닌데요, 오늘 종목은. 네, 그렇지만 기사에 나온 것까지 보게 되면 관세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섹터들 두 섹터가 딱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실적은 괜찮은데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정도의 실적 증가율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뚜렷하다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여전히 그를 관세에 대한 영향들이 너무 지나쳤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은 이상 없다라는 쪽들을 좀 바라보자라는 쪽에서 그중에 한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공포감에 내리고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는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내릴 때 좀 담아볼 만한 실적 탄탄하게 나올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주목을 해볼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요. 앞서서 저희 헤드라인에서 건설기계, 전력기기 종목들 이제 담아봐도 될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확인을 해보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쭤보겠고요. 관세 영향은 어느 정도 받아갈 것인지도 저희가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키워드 호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고 강하게 반응을 했다가 관세 때문에 한번 충격받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관세가 얼만큼 실적에 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게다가 또 3분기, 4분기는 그로 인해서 실적이 강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좀 슬로우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실적 나오게 되면 아니네 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갖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건설기계죠. 그쪽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기정사실로 된다 그러면 건설, 건자재 이쪽들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 수혜를 받는 쪽들은 분명히 건설기계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엔진 쪽입니다. 사업부 쪽에서 엔진 쪽들은 방산 쪽들, 또 K2전차 쪽으로 들어가는 수출 2차 분부터 담당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성과 나오고 있고, 발전기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발전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봤었을 때도 일반적인 발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실적의 한 축을 차지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사업부로 보게 되면 요모조모 다 뭔가 좀 기대감을 채우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결과로 실적으로 반영될 테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지금 축 처진 가격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의 경우에도 2분기 호실적 받아서 하반기에도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관세 영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관세 영향으로 빠진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될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자, 지금 관세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좀 분주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 받아갈까요? 네, 일단 저희가 그냥 관세가 올라갔네. 특히 이제 철강 쪽과 관련된 쪽에서 철강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 현대건설 기계 쪽들도 당연히 관세가 올라갔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세가 북미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한 30% 되는데요. 그중에서 관세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 합의분까지 계산해서 증액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약 20%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품목관세 15%대까지 보고 20%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것도 고객사와의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엔진 쪽 같은 경우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고객사가 분담합니다. 그만큼 그쪽은 쇼티지가 좀 크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미국 쪽 한정되는 30%에 대해서 관세 부과되는 걸 가지고 전체 실적들에 대해서 이게 안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건 좀 너무 오버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나왔던 하락은 좀 오버했다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에 대비해서 가격 인상하겠다. 지금 미국에서도 대부분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 인상하고 있죠. 예. 네, 다 가격 인상이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 우리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북미 여파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가격 전가 능력까지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큰 변화 없을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거는 민감하긴 하지만 러시아에 진출합니다. 예. 재건 준비를 시도를 하는데 예. 그쪽에 뭐 법인 세우고 이제 서비스망 갖추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이제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수혜 쪽으로 본다, 재건 수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앞으로 계속 또 디벨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종전 협상에 임하라 이런 스탠스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방면에서도 HD 현대인프라코어 수혜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앞서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방산과 발전기 부분 엔진 사업 부분 호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진의 경우에는 관세 부분을 고객사가 부담한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시면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HD 현대인프라코어
주가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패턴이 나오게 되면 아유 빠지겠네라고 해서 좀 걱정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횡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14,500원대 밑에서는 기회를 찾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혹시나 출렁거려서 한번 밑으로 내려온다. 기회를 잡고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대 수익률은 직전 고점대 넘어가서 한 25%대. 근데 일단 흡수합병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HD현대 건설 기계로 바꿔주겠죠. 예, 그럼 그때 HD현대 건설 기계를 보는데 건설 기계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PBR 아직까지 0.8배, 9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덩치가 커졌다.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꿔주면 그거 갖고도 보자.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HD 현대 인프라코어 14,500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늘려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구간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기대 수익률은 한 25% 바라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훈풍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용인시가 일반 산업단지 개발 급물살 타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한다면 소부장주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통해서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내용들은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SK 하이닉스 얘기고 예.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다시 이제 또 공장을 다시 짓자. 멈췄던 것들을 다시 가동 준비를 하자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투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슬슬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쪽들 요즘 보니까 그 평택 고덕지구에서는 다시 월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예.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 모이고 이제 또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관련된 투자 쪽도 연결될 수 있는 장비 쪽들도 같이 다시 보자라는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 종목 실적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경제는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덕 쪽에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안에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죠.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보통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신데 반도체 관련해서 이 종목이 과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신성 ENG의 첫 번째 포인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누릴 수 있는 수혜의 폭이 있는가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모멘텀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과 하이닉스 메가 클러스터 조성한다면 그 효과 신성 ENG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 회사가 매출 구성으로 봤을 때는 클린룸 공사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데, 예. 일단 가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태양광 관련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죠. 근데 역시나 잘하는 거 더 잘하겠다라는 쪽에서 클린룸, 드라이룸, 스타일러스 뭐 이런 아니고요. 예,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에 태양광 이쪽이 두 사업부인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 4 공장, 그러니까 P4, P5 예, 이쪽에서 공사가 재개되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쪽들 다시 투자되기 시작하고 이제 해외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뭐 테일러 공장들과 함께 다시 공장 가동하기 위해서 계속 또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기회는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 투자 얘기가 나올수록 또 부각을 맞을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눈여겨보자라는 쪽이고 거기서 성과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되면서 수주가 늘어난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모습들을 만들어냈거든요. 한 내년 정도까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면서 흐름들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태양광 사업의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신규 수주액 늘어나면서 2,400억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80%가 늘었네요.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신사업 쪽에서 데이터 센터향 쪽에서 공랭식 냉각 시스템 이게 예전에 한때 GST 막 움직이면서 같이 부각받던 종목인데 이쪽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연료전지 사업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 있는 쪽들 신사업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실적 된다는 관점 쪽에서 눌렸다가 계속 반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한 1,580원대 밑에서는 계속 또 저점 매수 쪽으로 가담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고점대 넘어가는 한 1,800원대, 1,900원대 가까이까지는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수익률 한 25%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ENG도 오늘 가격대에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네요. 목표가로는 1,800원에서 1,900원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